유럽에서는 미국 대통령의 강경한 발언 이후 북대서양 동맹에 대한 자체적인 대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위협과 모욕 이후 영국 총리 키어 스타머는 전투가 종료된 후 호르무즈 해협의 항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연합 형성을 위해 35개국이 참여하는 긴급 회담을 소집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조건은 미국 없이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장관들과 군 관계자들의 회의에서는 구체적인 조치들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는 상선 호위를 위한 군함 배치, 해협의 지뢰 제거, 그리고 이란의 잠재적 공격으로부터의 방어를 포함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프랑스, 네덜란드, 그리고 페르시아만 국가들이 협상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나토와 걸프 국가들 모두 도널드 트럼프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같은 시기에 폴리티카라는 매체가 훌륭한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유럽 24개국의 외교관들을 인용하면서 이 매체는 도널드 트럼프가 이란과의 전쟁에 동참하지 않은 나토 동맹국들에게 분노했지만 그 결과는 단 한 가지뿐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들 모두가 그를 상대로 단결했다는 것입니다. 유럽에서는 심지어 미국 없이도 적극적으로 동맹을 구축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완전한 군사동맹입니다. 예를 들어 10개국 동맹이 있습니다. 이것은 스칸디나비아입니다.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입니다. 이것은 발트 국가들과 영국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유일한 예는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영국은 트럼프의 모든 발언에 대해 매우 불쾌해하고 있으며 진지한 군사 동맹에 대한 자체적인 대안을 준비하기로 결정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강조하자면 페르시아만 국가들, 즉 바로 그 군주국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패치입니다. 이 주제를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방송 시작 전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꼭 제 텔레그램 채널 패치 뉴스도 구독해 주세요. 링크는 이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자, 영국은 전투가 끝난 후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연합을 구성하기 위해 35개국이 참여하는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교장관 회의에서 구체적인 조치들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그중 하나는 상선들을 군함이 호위하는 것입니다. 해협의 기뢰 제거와 이란의 잠재적 공격으로부터의 방어도 포함됩니다. 동시에 해군의 행동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군 관계자들의 회의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협상에는 프랑스, 네덜란드, 그리고 중요한 점으로 페르시아만 국가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벨기에 외교부 대표는 이번 이니셔티브를 우크라이나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발적 연합과 비교했습니다. 지금까지 유럽 국가들은 거부해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 국가들의 아르무츠 해협 해군 파견을 촉구했으나 유럽은 문제 해결에 협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키어 스타머는 나토 국가들뿐만 아니라 페르시아만 국가들도 포함하는 연합을 구성하지만 미국의 참여는 완전히 배제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이 군사연합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국가 중 하나는 아랍에미리트입니다. 아랍에미리트는 미국과 유럽, 아시아 동맹국들에게 힘을 합쳐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를 군사적으로 해제하자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바레인과 함께 현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 연합에 적절한 권한을 부여하는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합군 구성은 각국의 전력 구성 차이로 인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35개국 중 일부는 길을 제거함을 제공할 의향이 있지만 이를 보호할 호위함은 제공하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포기하지 않고 유럽 국가들과 연합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 대통령 에마누엘 마크롱은 오늘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해제하는 방안은 비현실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그의 인용문입니다. 일부는 군사작전을 통해 해협을 무력으로 해방시키자는 아이디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입장은 미국에서도 나오지만 변동이 있습니다. 우리는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이 방안을 지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한 군사 개입은 엄청난 시간이 걸릴 것이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을 이슬람 혁명 수비대의 미사일 공격 위험에 노출시킬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폴리피코지는
도널드 트럼프의 동맹국들에 대한 분노가 오히려 그들이 그에 맞서 단결하려는 의지를 불러일으켰다고 보도했습니다. 더 나아가 유럽인들은 도널드 트럼프가 자신의 의지를 강요하도록 내버려둘 수 없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으며, 그래서 미국 없이 집단 방위의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폴리티코즈는 24명의 유럽 장관 고위 관계자, 외교관들과 인터뷰를 진행해 그들의 평가를 모았고, 이 평가들의 핵심은 한 외교관의 인용문으로 요약됩니다. 나토는 지금 마비 상태입니다. 그들은 회의조차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토가 이미 붕괴되고 있다는 것은 충분히 명백합니다. 우린 나토가 완전히 죽을 때까지 기다릴 수 없습니다. 유럽인들은 아직 트럼프의 위협에 대한 최종적인 답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이처럼 무너진 북대서양 동맹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안보 구조를 확장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트럼프는 유럽인들을 자기 자신에 맞서 단결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전 방송에서 이미 말씀드렸듯이 유럽인들은 갑자기 유럽연합 내에도 집단 안보에 대해 언급한 유럽연합조약 42조가 있다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조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상호 방어 메커니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이것은 유럽연합 국가들에 적용되는 나토 헌장 5조와 같은 조항입니다. 폴리티코즈에 따르면 트럼프는 대서양 횡단 관계를 파괴했고 유럽을 반대 세력으로 결집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 시작됩니다. 지난주에는 JEF 10개국의 정상들이 모였습니다. JEF는 그런 형식인데 자세한 내용은 조금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 이 포맷에는 영국, 네덜란드, 그리고 북유럽 발트 8나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스칸디나비아 국가들과 발트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이 JEF 포맷에 속한 10개국 정상들, 이 헬싱키에 모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핀란드의 뛰어난 총사령관이었던 구스타브 만네르헤임 박물관에서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유럽인들이 미국 대통령의 요구, 즉 이란과의 전쟁에 동참하라는 요구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유럽인들은 사전의 정보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만은 나토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여기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 이란이 먼저 나토를 공격했다면 유럽인들은 집단 방위에 관한 5조에 따라 페르시아만에서의 전쟁에 반드시 참전해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미국이 먼저 공격했습니다. 더 넓게 보면 물론 이란이 2023년 10월 7일 하마스 세력을 통해 대리군으로 이스라엘을 먼저 공격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이스라엘은 나토 회원국이 아닙니다. 그리고 바로 이 논리를 유럽에서 따르고 있습니다. 저는 일부 이스라엘 평론가들이 오늘 벨기에도, 아니 오스트리아가 미국 폭격기가 이란을 폭격하러 가는 길에 자국 영공을 폐쇄한 것에 대해 매우 불쾌해하는 것을 봤습니다. 사실상 지금 스페인, 프랑스, 오스트리아, 그리고 일부 이탈리아가 미국 폭격기가 자국 영공을 통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인지 이것에 대해 불쾌해합니다. 하지만 솔직해집시다. 유럽인들에게는 이 전쟁에 대해 아무도 묻지 않았고 아무도 그들과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소셜미디어와 언론 앞에서 매우 시끄럽게 이야기했지만 알고 보니 오늘 제가 일부러 이것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알고 보니 미국은 아직까지 나토에 공식적으로 어떤 지원 요청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모든 과정을 시작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나토 헌장 4조에 따른 협의조차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즉, 도널드 트럼프의 입에서 나오는 이런 더러운 공개적인 모욕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EU 관계자 한 명의 발언을 인용하겠습니다. 미국은 이란에 대한 갑작스러운 캠페인을 시작하기 전에 유럽 동맹국들과 상의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부 유럽 국가들이 이제 자국의 공군기지나 영공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프랑스의 경우처럼 말이죠. 도널드 트럼프는 일방적인 접근 방식과 유럽을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의 결과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유럽 동맹국들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결과를 극복하는 데 있어 단결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체에 따르면 많은 나토 관계자들은 도널드 트럼프의 요구에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미국은 공식적으로 정식으로 나토의 페르시아만에서의 지원을 요청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유럽 외교관들은
워싱턴이 자신들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인들은 자신들이 정말로 돕고 싶어 한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의 경제도 아르무즈 해협을 통한 무역 회복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인들은 나토가 실제로 붕괴될 경우를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대체 집단 안보 구조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서 언급한 회의가 있습니다. 헬싱키에서 열린 정상회담이 끝난 후 바로 그 JEF 형식의 정상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이 JEF 임무는 나토 헌장 5조가 발동되지 않는 상황에서 신속하게 병력을 배치하는 것입니다. JEF는 유럽 내에서 나토의 대안으로 자주 논의되는 기반입니다. 참고로 우크라이나도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JEF와의 확대된 파트너십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캐나다도 이미 이런 동맹의 가입 신청을 서둘러 제출했습니다.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결론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이 유튜브 채널의 활동을 지원하고 싶으시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형태의 후원, 유료 구독, 또는 이 영상 설명에 있는 링크와 계좌 정보를 통해 스폰서가 되어주심으로써 가능합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알렉세이 패치 채널 후원하기. 편한 방식 선택하시면 됩니다. 건강히 지내세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